선거를 앞두면 국민의힘의 망언은 늘 터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공천 확정된 사람들의 망언이 또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이거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없을 겁니다. 말 그대로 국힘 망언 리스크,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은 박근혜 변호인 막말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대구 중남구 후보에 오른 도태우 씨 얘기입니다. 그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질 않나, 신군부 민간인 학살을 부정하질 않나, 이런 극우적 사상으로 엄청난 논란을 키웠습니다. 과거 본인 유튜브 방송이나 공개 강좌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한 거고요. 심지어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도 적법 절차가 무너진 반문명적 재판이다. 아니, 이런 헛소리를 한 사람이 이번에 당당하게 공천을 받은 겁니다. 결국 이러니까 극우 논란이 도태우 씨의 사례로 재점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런 와중에도 정신 못 차린 국민의힘은 도태우에 문제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후보가 되면 당의 전체 가치를 중요시해서 해나갈 거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저 말대로면 민주당 내 핀셋으로 왜 그렇게 하나하나 이잡듯이 잡아댄 겁니까? 본인들은 괜찮고 민주당이나 다른 당은 안 되고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리고 애초에 저 말 자체가 얼마나 어이가 없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전두환 씨가 군사 쿠데타와 5.18 빼면 정치는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말 그대로 엄청난 역풍을 기우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한마디로 한동훈 비대위 체제는 용산의 하청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뜻이 한동훈의 뜻이 되고 그게 다른 후보들한테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 아닙니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계속된 여당 인사들의 친일 망언, 이것도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천 연수갑에 공천을 받은 사람이 반일 감정에는 피해의식과 열등의식이 있는 거다, 이런 망언을 했던 게 탄로나서 이 또한 엄청난 논란을 기우지 않았습니까? 다들 기억하실 텐데 지난 총선 때는 이부망천,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이 이부망천으로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불러온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최근 성일종 씨의 이토 히로부미 인재 논란에 경계령을 내리기도 했었는데요. 과거 이부망천 같은 사례를 덮고 가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저 생각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 조심해라, 이런 차원인 건데요. 한동훈 씨의 생각은 그래서 뭡니까? 저 뉴라이트 세력들이랑 사실상 같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한동훈 씨 본인입니다. 오죽하면 언론에서도 황교안 따라가는 한동훈,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최근에 했던 말이 뭡니까? 총선 승리하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회복하겠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또 종북이란 프레임을 갖다 대면서 말 같지도 않은 색깔론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 맞습니까? 심지어 박근혜 씨를 구속한 장본인이 이제 와서 유체이탈 공천하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단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놓고 해명한다는 게 더 가관입니다. 탄핵은 오래된 얘기라고요? 저게 지금 할 소리입니까? 불과 7년 만에 탄핵을 옛날 일로 치부하고 있는데 그러한 저들 입장에선 전두환 때나 이승만 때나 이런 거 한참 옛날 일인데 왜 이렇게 민주당에선 꼬투리 잡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어떻게 본인 손으로 잡아놓은 사람들을 저렇게 죄다 풀어주고 심지어 관련한 사람들 공천을 주면서도 오히려 저렇게 뻔뻔한 소리로 일관할까요? 이러니까 이번 총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런 인간들이 애초에 말도 안 되지만 총선에서 어깨 필 상황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리한 게 곧 정의다, 이런 식으로 앞뒤를 바꿔버립니다. 정의가 승리한다가 아니라 승리한 게 곧 정의다가 돼버리면서 과거 문제부터 현재 미래 문제까지 전부 다 본인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택도 없는 역사를 써갈 게 뻔하다는 거죠. 이에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비판에 나섰는데요. 어떻게 탄핵을 오래된 얘기라고 할 수 있냐? 이건 국민의 탄핵과 법원의 심판을 대놓고 조롱하는 거 아니냐? 지금 유영하 같은 사람도 공천을 주고 앞서 말씀드린 도태우 같은 사람도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는 사람들인데 이걸로 타협받냐,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 자체를 다 뒤집어버리고 대놓고 조롱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이런 얘기들을 주위에 알릴 필요가 있고요. 이런 와중에 한동훈 위원장님이 왕이 되시면 이라는 시민 발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원시 상인연합 회장이 한동훈 씨를 왕에 비유한 건데요. 도대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은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건 단순히 생각이 다르다,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애초에 전효옥 같은 인간은 뭐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씨가 무슨 BTS급 정치 아이돌이다. 아니, 그동안 그렇게 팬덤 정치 욕하던 사람들은 죄다 어디 가고
아무튼 한동훈 씨도 저기에 심취했는지 황당한 소리들을 하고 잔뜩 어깨만 올라가갖고 까치발이나 하고 있고, 오죽하면 정작 아이돌 커뮤니티에서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도대체 저런 팬들이 어디에 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망신이란 망신은 제대로 당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분위기에 심취한 한동훈 씨의 입이 지금 국힘의 가장 큰 리스크다 이 말입니다. 게다가 소통을 강조하던 천안갑의 신범철 씨는 출국 금지 터지자 연락이 두절되기도 했는데요. 전 국방부 차관이죠. 해병대 최상병 수사건으로 출국 금지가 되자 갑자기 저렇게 잠수타고 있다는 거고요. 소통한다던 사람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과의 통화가 드러나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이종섭 씨, 절대 주 호주 대사로 해서 호주로 출국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군인권센터에서도 강제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공수처에선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도 당연히 신속하게 압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게 민주당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면 청와대 압색 한 해 만에 이걸로 남은 총선 기간 동안 나라를 발칵 뒤집었을 겁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이런 와중에 대통령실에선 출국 금지를 몰랐다고 해명하는 게 가당키나 한 얘기냐고요. 논란이 거세지자 호주 출국을 연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거는 눈치 보는 척 쇼를 하는 거라고 보고요. 실제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뭐라 그럽니까? 이종섭 씨의 출국 금지 해제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쇼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적당히 간 보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그때 그냥 내보내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님 말씀처럼 민주당을 향한 잣대와 국민의힘을 향한 잣대가 너무 다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라도 균형을 맞춰달라는 게 대다수 민주시민들의 요구입니다. 7만원대로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명품백, 주가 조작 이런 문제는 왜 그냥 못 본 척 넘어가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 전략지역으로 선정된 서대문갑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김동아 씨로 힘을 합쳐야 된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전 권리당원의 모바일 투표가 주말 동안 진행되는데요. 지금 어떤 사람이 배지를 달아야 되는지 아마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스스로 판단을 잘 하실 거라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의 결론, 국민의힘의 막말 리스크는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본격 시작이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심각한 리스크가 바로 한동훈 위원장 본인이다. 그리고 오늘 최고위 발언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말씀 함께 보시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검법 표결이 끝나니까 여당 공천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천이 아닌 사천이다 라는 불만이 여당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화자찬에 맞지 않던 여당의 공천이 건생구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방탄이 끝났으니 이제 사냥개를 사냥한다, 삶아 먹는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필요 없다 그런 것이겠죠. 여당은 탄핵 부정 세력 그리고 해병 사망 사건 관련자도 공천했습니다. 책임을 물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공천장을 주니 국민은 물론이고 당내에서도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봉투 주고받은 장면이 CCTV에 찍힌 그런 분도 공천했습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간 양평 국민들이 바래왔던 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9개월째 멈춰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김성교, 윤희룡 이 두 분 또 공천받았습니다. 그야말로 막공천, 막천, 아니 막사천 아닙니까? 용산의 눈높이에 맞춘 용산 공천, 특권 공천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은 그야말로 시스템에 의한 혁신 공천입니다. 아니, 혁신 공천을 넘어서서 공천 혁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공천 평가는 여당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 진통은 있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옥동자에 대해서 평가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국민의힘이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노력해온 우리 민주당 공천을 헐뜯기에 바빴습니다. 불가피한 진통을 무슨 탄압이니 분열이니 내홍이니 이렇게 몰면서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년간의 자신들의 숱한 실정을 가리고 정권 심판을 모면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방치한 채 경제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이 집권 세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건 선거 중단하고 물가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32년 만에 과일값이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사과와 귤은 1년 전보다 무려 70% 이상 올랐습니다. 만 원에 한 개, 두 개 하는 사과를 두고 고민하다 돌아서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런데도 한 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시장 가면 3개 2,000원, 3,000원 하는 사과도 있다. 이런 소리에서 국민들이 염장을 질렀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과일 가격만이 아니라 높은 생활 물가 때문에 가계 부담이 심각해진 지 오래입니다. 현실도 제대로 모르고 아무런 대책도 없는 정말 무능한 정부 그 자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름만 민생 토론회인 사실상의 관건 선거 운동 하지 말고 물가부터 먼저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멋진 공수표를 쏟아놓은들 우리 국민들께서 마주한 현실은 사과 한 알 편하게 먹지 못할 만큼 어렵다는 거, 고통스럽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